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기본서 몇 페이지? 240페이지. 무슨 법?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마디 써놓은 거 있죠? 뭐라 돼 있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맞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 몇 번 온다고 그래? 뭐 3번은 온다 뭐 자신한테. 이 3번 중에 한 번은 잡아야 된다 뭐. 근데 못 잡고 가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회가 온 줄도 모른다가 맞아요. 기회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건 뭔가 그래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따라서 항상 뭐라?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뭐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 뭐 신부야 신랑이야 뭐 거기도 나오는데 신부가 신랑인가가 밤새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졸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왔다 그냥 가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눈 부릅뜨고 기회가 오는 걸 잡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뭐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죠. 신부로서 신랑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게 오는 거 잡히는 거지. 뭐합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꼭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붙어도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는 것도 부동산 아닙니까? 내가 가게를 내려고 한다. 그것도 부동산 아닙니까?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해두면 나중에 뭐는 안 당한다? 네, 사기는 안 당합니다. 이거 공부해두면요. 사기는 안 당한다.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잖아. 정말 6개 법률 이렇게 6개 과목 뽑아놓은 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걸 공부해놓으면 내가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영역을 알 수 있고 물론 전문가 영역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인 영역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두면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으로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돈 버는 걸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공부하고 나면 아 이것도 보이네? 뉴스 나오는 거 듣다 보면 귀에 들어오죠? 뭐 용적률 500% 준다는 거 어쩌고 하다 용적률 700%를 해준단다? 500% 용적률하고 700% 용적률 이게 차이가 뭐지?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고 들을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연면적을 늘려준다는 소리구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분양면적 또는 임대면적이 늘어나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된다는 소리구나. 결국 땅값이 오른다는 소리구나. 이런 거로 쭉 분석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법도 공부해두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탈세는 아니고 탈세라는 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절세. 예, 내가 아는 것만큼 줄일 수 있잖아. 나중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농사 짓다가 몇 년 이상 지나고 팔으면 그래도 세금 혜택이 크죠? 아시는 분?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요. 그럼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있어. 몇 년 정도 내가 농사 짓다 팔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까? 8년입니다. 세법에 나중에 공부하실 거야. 또 깊이 들어간 건데 하여튼 8년 이상 내가 농사 짓다가 팔으면요. 세금 혜택, 양도세나 그런 데서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 농사 짓고 파는 사람을 뭐란다? 비읍시유시란다. 왜 7년 만에 팔았죠? 모르니까. 그냥 팔지 그냥 하겠죠. 그죠? 1년만 조금 더 버티고 파는 거하고 지금 파는 거하고 조금 따져보고 세금 같은 것도 계산해보고 이 정도 혜택이 된다면 차라리 1년 후에 팔자. 이게 이득될 것 같으면 그때 풀하면 되지. 그런 걸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거.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면서 하는 거하고 그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라.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힘차게 다시 출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도시개발법.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어갔죠?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자. 책에 돌리 넘어갔어. 다시 앞으로 빠꾸. 이쪽에다 대고 해야 되나?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다. 보자.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들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여기 보자. 마곡지구가 옛날에는 무슨 지역이 있느냐?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논밭 같은 거 있었고 가끔 이렇게 건축물들 뜨문뜨문 있고 이런 데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었던 걸 이번에 어떻게 만들자? 이쪽이 한강이죠? 한강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저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한강 이쪽 서쪽 이쪽 남쪽에 바로 여기가 마곡지구입니다. 어떻게 만들자? 신도시를 만들자. 어떻게 만들자? 여기다가 호수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지역을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 이 전체를 호수공원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 무슨 계? 개발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입니다.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이렇게 말하는데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했죠. 그럼 이건 누가 수립할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구역 지정권자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먼저 그림을 그려봅니다. 즉 서울특별시 내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다 할까? 마곡지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계획부터 수립해 본다. 그 계획을 뭐라 본다? 개발계획을 수립해 본다. 그랬더니 보시기에 뭐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갑자기 또 성경 기절이 나온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를 뭐로 지정하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결국 이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라면 딱 두 가지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 구역 지정, 사업, 시행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이 계획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라. 자, 그래놓고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누가 하지? 사업 시행자 지정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할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내가 이렇게 할래? 라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걸 여기서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 어디서 주워 들은다는데 실시계획. 어디서 나왔죠? 우리 지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서도 사업 시행에 관한 게 있었죠? 무슨 사업? 아저씨 이 비 오는 날씨에 오늘은 추운 날씨라기보다는 비 오는 날씨다. 이 날씨에 뭐 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때도 무슨 계획을 했어? 그때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구나. 이걸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을 하자. 여기도 실시계획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 볼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재개발 건축할 때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질 거 아니야. 만드는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도 실시계획이라고 할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다. 거기는 그렇게 됐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거기는 고지라로 썼습니다. 여기는 뭐란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여기도 실시계획으로 말을 쓴다. 그래서 법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라요. 법마다 다 달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내용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같은 내용들인데 다만 표현들은 다 다르게 쓰는 게 참 많더라 이 뜻이야. 여기도 어쨌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됐습니다. 그럼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는 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수치 끝내놓고 공사 들어가는데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뭐란다? 감리자 지정이 관한 건데 여기 도시개발법 감리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습니다. 정비법하고 주택법에서는 감리자 관련된 문제들이 나긴 났었거든. 근데 여기는 아직 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자 했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가 했답니다. 뭐 있죠? 첫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짬뽕 방식. 이걸 뭐란다? 혼용 방식이래요. 혼용 방식. 따라서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짬뽕해서 하는 혼용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더라. 근데 혼용 방식의 짬뽕이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몇 가지라는 얘기야? 두 가지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더라. 이때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수용이란 말이 무슨 뜻이다 그랬어? 수용. 하면 뭐가 떠올라? 딱 한 단어. 강제. 수용. 강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나 건축물 그 밖에 권리에 대해서 누가?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들 뭐해? 내놔. 강제로 뺏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소유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 이걸 뭐란다? 수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강제로 뺏는다 해서 무대뽀로 뺏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충분한 뭐를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된다. 앞에도 뭐라 붙였어? 충분한 보상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쥐꼬리만한 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야. 예, 말로만 충분한 보상이지 사실은 불만들 많죠. 수용당하면요, 보상비는 현재 이게 개발된다면 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이 값어치 이거로 다 보상해 주거든. 따라서 논밭 있는 거 평가해봤자 몇 푼 나오겠어? 값어치 없는 이거로 다 보상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되면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거로 돈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맨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로 보상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로다가 된다는 걸 전제해놓고 보상해 주면 저기 때는 평당 20만 원, 평당 200만 원, 10배도 더 뜁니다. 보상비가 달라지겠죠. 근데 원래 수용에서 보상은 종전 초들가액을 전제란 이걸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더라. 그러니까 불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수용이라는 게 그 말이고 사용은 뭐죠? 수용 사용 방식. 왜 여기다 해필로 또 수용자 빼 꼭 사용자가 붙어 다닐까? 이유는 수용은 무슨 사업에서만 수용한다 그랬죠? 영리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예,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권을 줍니다. 이때 공익이란 개인들의 개별적인 이익입니까? 전체 이익입니까? 전체. 여기다 도로 만든다면 그 도로는 혼자 쓰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같이 쓰잖아. 그게 공익사업이야. 도로 만드는 거, 공원 조성하는 거, 학교 짓는 거 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이익을 누린다. 그게 공익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용권은 오직 공익사업에서만 수용권을 주지 영리사업에서는 뒤졌다 깨나도 절대로 수용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빙자한 영리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 저번 한번 말씀드렸어. 예, 말로는 공익사업이래. 근데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아니야. 이 새끼들 지들 영리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발각되면 그때는 수용권을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오직 공익사업이라는 판정이 나오는 사업만 원래는 수용권을 줍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일까요? 아닐까요? 공익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예,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왜 공익사업으로 볼까?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주택들 공급을 늘릴 수 있죠. 특히 요새같이 절실하죠. 주택의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서울시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정시키는 것도 일종의 뭐다?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많이 줘서 줘야 되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 신도시 개발도 이것도 공익사업 성격이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땅값이 오르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높아진 건 이거는 그건 권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반사적 이익이라 이랬습니다. 그런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공익사업에서만 수용권을 주는데 그러면 그런 공익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안 할 수가 없어. 시행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땅을 강제로 보상비 주고 뺏었습니다. 뭐 한 거죠? 수용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날까? 아니, 여기를 새로 신도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죠?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공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공사하려면 다른 데 도로가 있다냐? 없습니다. 여기밖에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영구히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이 도로가 필요하다. 그럴 수도 있죠?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필요하다. 가능하죠. 또 사업을 시행하려면 각종 자재 같은 거 쌓아놔야 될 그런 적치장 필요하겠죠? 그걸 적치장이라고 그래. 쌓을 적자, 놓을 치자입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거. 그럼 각종 공사 자재를 쌓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거 공사 현장인 사업장에다 그걸 쌓아놔야 됩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다 그걸 쌓아놔야 됩니까? 옆에다 쌓아놔야지 공사하는데 지장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여기 진입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옆에 물건 같은 거 쌓아놓을 장소가 필요한데 그럼 사업장 안에가 아니고 요 사업 시행하는 내부 구역이 아니고 옆에다 있는 걸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를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원래는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여기 필요해서 그런데 좀 더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동의 안 해주면 못 하잖아. 그럼 진입도로가 없으면 뭐 헬리콥터로다 뭐 맨날 그 뭐 군대에서 쓰는 시노쿠라는 그 헬리콥터 있어요. 그 포 같은 거 이렇게 운반하는 비행기로 그러니까 헬리콥터 날개 2개 달린 거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거로다 공사할 겁니까?
아니잖아. 덤프트럭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맨날 헬리콥터로다 공사하면 이 공사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 땅, 이분 저기 도로 낼 땅, 이분 잠시 쓸 땅, 그거 당신들 땅 말이야.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까 내가 좀 당분간 일시적으로 쓰자. 그걸 뭐란다? 여기서 사유란 말 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 못 쓸까? 아니 그래도 강제로 쓸 수 있다니까 이걸 뭐라 본다? 이게 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은 뭐란다? 둘 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긴 뭘씨 안 돼 내놔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영구히 뺏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신도시 만들 영역이니까 니들 거 내놔라. 당분간만 내놓는 거야. 끝까지 너들 뒤질 때까지도 그건 다시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안 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뺏은 거야.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그 분양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반면에 사용은 일시적으로만 뺏는 겁니다. 영구히 뺏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동안만 네 땅 좀 내가 도로 부지로 쓰자. 네 땅은 내가 재료적 지장으로 쓰자 하고 일시적으로만 쓸 수 있더라. 따라서 수용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사용이란 말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방식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이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왜? 어차피 이거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사할 수가 없어. 여기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할 거야? 아까 헬리콥터로 공사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용도 강제성이고 사용도 강제성을 갖는다. 같이 따라다닌다. 됐죠? 자, 그런 방식이 하나 있죠. 그럼 수용 방식은 보상비 주고 사업수행자가 사드렸습니다. 이 땅 누구 거야? 사드리면 시행자 거죠. 사업수행자 거죠? 그럼 시행자 지가 뭐죠? 싹 까뭉개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죠? 이제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분양해가지고 그때 잘 분양이 대박이면 사업시행자가 떼돈을 버는 것이고 분양에 실패하면 사업시행자가 쪽박을 차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사업시행자가 지는 것. 이게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고 바꿀 환자 땅지주자거든요. 땅을 바꿔주는 방식.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토지 수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다? 토지 수요자야. 그럼 여러분들 땅을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뭐라고 되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싹 새로 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겠대?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종전했던 이분한테는 새로운 땅 개발되면 당신이 있던 땅 그 자리 다시 줄게. 당신은 개발 끝나면 당신이 있던 자리 줄게. 당신은 개발 끝나면 그 자리는 공원부지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공원을 줄 수가 없잖아. 당신은 어디 줄까? 여기 줄게. 여기 들어와. 당신이 있던 땅은 거기 시청부지로 들어갈 거니까 당신은 거기 못 주니까 여기 줄게. 당신은 너무 작은 땅을 가지고 있어.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 당신한테는 줄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뭐하자?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상비 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신도시 만드는데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비용. 이거 어떻게 조달할까? 일단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먼저 발행해버려.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야, 너 그거 할 거야? 채권사. 너 그런 거 할 거야? 채권사. 일정한 행위를 할 사람들에게만 채권을 팝니다. 강제로 팔아. 그럼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뭐하죠? 공사비를 일단 씁니다. 공사비 쓰고 나중에 분양하면 대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 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줄 땅 중에 일부를 안 줘버려. 여기다 이만큼을 놓고 이걸 아파트 부지로 다 조성해. 그리고 이 아파트 부지를 건설업자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한테 줄 땅 중에 일부를 안 주는 거야. 일부 부분을 안 주고 이 땅을 조성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리죠. 그럼 건설업자한테 얼마에 팔았어? 5천억에 팔아버렸어. 5천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그거 갖고 공사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이 발행했으면 채권 그거 갚아야 되죠? 그때 그 팔은 돈 들어온 거 갖고 채권 그거 다시 갚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금하고 이자하고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지금 채권 좀 사라. 강제로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 분양대금이 들어오거나 그런 땅 그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환지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땅 채비지라고 그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또 아까 채권 갔는데 그 돈을 쓰면 되겠다. 자, 이걸 무슨 채권이란다? 도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채권, 도시개발 채권 발행에 따라 이런 것들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책으로 돌아가 봐요. 우리 책에 보시면 먼저 241페이지에 용어 정의하고 나오는데 용어는 간단해요. 뭐 있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은 왜 지정하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고시된 구역. 간단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뭐죠? 일정한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두 번째 줄 일정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런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이고요. 그거 말고도 용어들이 많은데 나머지 용어는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를 준용하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 왜 이렇죠? 도시개발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무슨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할까?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들을 거기 있는 걸 여기다 끌어서 그대로 준용하면 된대요. 왜 그럴까 이 말이? 여러분들 시집가신 여자분들 친정집에 가셔야 안 가셔요? 옛날에 갔었잖아. 그죠? 가보면 엄마가 좋은 거 사놨으면 그거 뭐라 가죠?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좋은 거 있어 엄마? 그 다음에 뭐라 가죠?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러잖아. 그죠? 사주기는 하면 지가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러잖아. 그럼 엄마가 야 이씨 그걸 왜 가져가? 안 돼. 이렇게 할까? 그래 알았어 너 가져가 그럴까? 예, 일반적으로는 가져가 그러잖아. 그죠? 사주지는 않고 지가 와서 가져가기만 합니다. 이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슨 법이죠? 모법이에요. 엄마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자법입니다. 세기법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머리점만 따서 용기도 정지 했었잖아. 그래서 용기도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어디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여기 마곡지구에다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1984년도에 무슨 계획이 거기 수립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미 마곡지구에 수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라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언제? 1984년도에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불렀었어요. 처음에는 또 인터넷 찾아봤더니 교수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요. 아예 안 나와요. 명칭이 벌써 언년 시절인데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때도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시가지 조성사업인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지 조성한다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런 명칭을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1984년도에 이미 수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국토법에서는 신도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만 결정고시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해놓고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뭐 했단다? 따로 법률로 정한 거죠. 그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국토법에서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한 건지 그 구체적인 절차들 그걸 무슨 법에서 다루고 있다?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도시개발법은 무슨 법에서 파생돼 나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파생돼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생돼 나왔으니까 새끼치고 나왔으니까 그 새끼치기 위에가 무슨 법이죠? 모법. 모법에서 엄마에서 애가 뱃속에서 엄마 뱃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새끼치고 나온 게 누구란다? 이게 도시개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법을 모법, 새끼법을 도시개발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도시개발법에서 쓰는 용어들은 어디 있는 거 끌어다 쓰면 돼? 엄마법에 있는 거 끌어다 쓰면 되잖아. 가져가서 지가 다 갖고 와서 엄마 이거 내가 쓸게 해가지고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있는 걸 준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슨 계획이 나오죠?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계획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개발계획을 첫째 누가 수립할까? 개발계획 수립권자 누구일까요? 바로 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어디다가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즉 서울특별시 내에 어디다가 신도시를 만들면 좋을까라고 서울특별시장이 고민을 해봤더니 어디가 괜찮겠어? 강서구 마곡지구가 거기 괜찮겠다.
거기다 신도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럼 강서구 마구찌구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논밭이 있던 이런 강서구 마구찌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죠. 아까 여기 호수 만들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그래 여기다가 구역을 지정하자 이런다 그랬죠. 따라서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더라. 언제 수립할까? 수립 시기.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귀를 잘 새겨 들어봐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뭐가 먼저란 얘기야? 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조건이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죠. 수립식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계획이 만약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봤더니 아무리 그려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근데 거기는 도시개발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그때 포기하죠. 그림을 그려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신도시 만들기엔 적절하잖아. 개발계획 수립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구역 지정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고 계획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라. 이게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원칙일 뿐이야. 그럼 예외가 있을까? 예, 원칙이 있고 여기 what 예외가 있잖아. 아니래. 먼저 뭐부터 해놓고 선 도시개발구부터 먼저 여기다 지정해 놓으래. 그리고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 말이야.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 뒀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런 이유가 아니 여기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보고 마음에 들으면 구역을 지정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안 하고 급한 대로 구역부터 지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으면요.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들은 함부로 개발하기 못합니다. 그런 거 하려면 허가받으라고 돼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상 이제는 니들 멋대로 개발하지 말래요. 왜? 싹 까뭉개고 새로 이렇게 조성할 거잖아. 건물 지금 뭐해? 다 부셔야 되는데 새로 까뭉개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그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목적이 사람들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립해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럼 그대로 가는 되는 거고 만약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더니 도저히 안 나와. 이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럼 뭐 하면 되죠? 구역 지정을 뭐 하면 되죠? 해제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아이씨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야 여기 지정했던 거 풀어줘. 그만하자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시간적 여유를 벌어가지고 천천히 개발계획 수립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대로 사업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구역 지정 해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이겁니다. 6가지 공자생 외국삼이라고 써놨는데 아직 세부적인 건 안 해도 나중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 왔어? 3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생신날에는 동방박사 3명밖에 안 왔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생신날은 동방박사 3명밖에 안 왔어. 이제 공자님 생일날은 외국 사신이 몇 명이나 왔어? 30명. 왜 3자 썼는데 30이라죠? 거기 보면 숫자가 100분의 30 이하라는 숫자가 나와. 그래서 100분의 30, 그러니까 30명 그렇게 보면 돼. 30이야. 30% 이하. 막 그런 겁니다. 야, 그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서 여러분들 개발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라는 예배가 있더라. 요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몇 페이지? 245페이지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잘 봐봐. 환지 방식이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새로 싹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존속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 있는 땅을 새로 받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따라서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여기 여러분들이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용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받는 순간 수용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받는 순간
보상비 받는 순간 여기하고는 관계 있어, 관계 없어? 관계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내가 파는 거잖아. 누구한테 파는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물론 자발적으로 파는 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뭐죠? 수용당한 거죠. 강제로 내가 팔린 거죠. 내가, 그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쥐들이 와서 강제로 사갔으니까 뺏긴 거죠, 사실은. 그래도 보상비 받고 주는 순간 이제 이 땅에 대한 나의 권리는 사라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 그러면 문제는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개발 계획,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 개발에 대해서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손바닥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뭐야? 개발계획. 이게 뭐야? 개발계획. 제가 사업 시행자야. 개발계획 제가 수립한 거 보여주는 거야. 내가 누구죠? 시행자입니다. 내가 구역 지정권자야. 지정권자가 여러분들 이거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자, 여기를 싹 감은 게고 마곡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동의가 필요하다? 환지 방식에서만. 수용 방식에서는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는지 아세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상비를 많이 줘, 이 새끼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죠? 아, 이게 어떻게 개발되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나한테는 궁금한 게 뭐 밖에 없어.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 뺏기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이렇게 개발하든 저렇게 개발하든 이 새끼야, 그건 다음의 문제고, 나한테는 보상비나 제대로 똑바로 잘 좀 줘. 이것만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거죠. 반면에 환지 방식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개발될 건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당연하죠. 우리 땅이 어떻게 바뀔 것이지? 궁금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동의다? 환지 방식에서만. 얼마큼 동의받을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래요. 다시 한번,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마?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면적 3분의 1만 갖고 될까? 안 됩니다.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라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전체 토지 면적 중에 3분의 2나 된 땅을, 3분의 1 땅을 요 분이 혼자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혼자 3분의 1 땅을 갖고 있어. 이런 분을 뭐라 부른다? 간단해지 뭐 부자라고 한다. 뭐라고 하기는 부자죠. 아니,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부자죠. 그죠? 자, 이분 부자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된다 해버리면 동의 몇 명권 받으면 돼? 한 명권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전체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한 명 동의만 받으면 끝난다. 그럼 나머지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면적 3분의 1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분 동의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총수 2분의 1. 그럼 총수가 몇 명이라고? 100명. 그럼 100명의 2분의 1은 몇 명? 50명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분 걸 받아야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분 걸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럴 때는 받으면서 동시에 100명 중에 몇 명 걸? 49명 걸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것도 몇 명 건 받아야 돼? 총수 2분의 1. 그럼 전체 총수의 2분의 1이니까 한 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49명까지 받아야 이 사람 거 플러스 49명을 받아야 총 50명을 받아야 비로소 이건 그런 동의요건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동시요건이야. 옛날에 시험 문제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 또는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고지랄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자 붙였어? 또는 자 붙이면 어떻단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이 소리거든. 근데 또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야? 와. 그래서 와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와자고 또는 자가 눈에 보일까? 안 보여요. 의식적으로 보지 않는 한. 시험 문제 나고 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척을 딱 올랐는데 이거 아무리 책하고 비교해서 찾아봐도 똑같은데 뭐가 틀렸다고 이러는 거지? 무슨 자가 안 보이는 거야? 와자고 또는 자는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눈에 보이는 거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것만 보이니 가운데 와자가 보여야지 무슨 답이 틀렸다는 걸 찾아내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이건 동시요건이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누가 시행자라면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처인자들이 시행자라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4의 동의라는 걸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다만 하고 단서조항에 그걸 집어넣어버려서 이걸 보고 뭐란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몇 페이지에 나와요? 246페이지 중간에 나오잖아. 거기다 반드시 뭐라고 써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도 있다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싸가지 없는 거죠?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집까지 것들이 뭐라고? 누구 땅인데? 이 땅 누구 거야? 여러분들 땅이죠. 근데 어떻게 개발될 건지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 받으라고 그랬잖아. 얼마큼 받아야 돼? 무려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줄여서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랬다가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까다로우니까 그냥 면삼총이 이렇게 하면 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에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받을 걸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동의가 필요 없대요. 이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서 만들어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 안 받는다는 건 니들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냥 만들어주면 만들어준 대로 그냥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관심들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냥 걔들이 만들어주는 건 절대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 소리잖아. 이거 말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소리야. 언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렇게 지들이 완벽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싸가지 없는 규정이야. 국가나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 땅인데? 여러분들 땅인데 어떻게 개발될 전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지.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 몰라도 된다라고 넘어가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은 빨리빨리 폐지해야 된다는 게 제 평상시 지론입니다.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시험문제 팔 때 조심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문제 잘 납니다. 아주 잘 나는 거야. 조심해서 기억하시죠. 일단 거기까지 먼저 하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몇 페이지 나오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보지 말고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준 같은 건 아직은 필요 없고 맨 밑에 개발계획은 어떤 내용 들어갈까? 24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발계획 들어갈 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쫙 보면 무려 되게 많죠? 하나하나 다시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즉 244페이지 맨 밑에 10동그라미 14번에 보면 17에 14번 나오죠? 그거 보면 거기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것까지 다 합치면 29가지가 들어가요. 자, 개발계획에는 총 몇 가지가 들어간다? 29가지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웁니다. 그걸 어떻게 외울까? 자, 첫째,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OX.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유, 책 보지 말고 그냥 풀으라 그랬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옛날에. 무슨 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다 라고 나오면 맞는 문장으로 풀을 했어? 틀린 문장으로 일단 하라고 했어? 얘기 안 했어? 분명히 했는데 전번에 무슨 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일단은 맞는 문장으로 풀어 그랬잖아. 왜 그런다 그랬죠? 통상은요 무슨 계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명시돼 있거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낸다고 그랬잖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니까 보통은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거기 있는 거 끄집어내서 냈으니까 그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개발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건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아까 순서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이랬죠? 실시계획. 그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따라서 개발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개발계획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단은 무슨 문장으로 보세요? 맞는 문장으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주 조심할 것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만 별도로 있으면 외우시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럼 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단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냈던 거 볼까요? 24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10번에 보면 10번에 뭐가 나와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하고 맨 위에 10번에 나오죠? 10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 이런 거 있죠? 예,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거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오냐고. 10번째 들어가는 거, 17번째 속에서 다시 3번째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구분해서 다 일일이 외우면 아까 몇 가지 외우라는 얘기야? 29가지를 다 외우라는 얘기인데 그걸 무슨 재주로 외우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출제원도 외울까 못 외울까? 지도 못 외울 거야. 그러니까 출제원들도 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대부분이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장으로 구성해서 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대부분이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벌써 2번째 얘기했어. 10번째 얘기할 때쯤 되면 이제 문제 풀겠지. 뭐 한 번 얘기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습관화돼. 아 맞아. 교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 다만 조심할 거. 개발계획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그런 건 따로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정리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죠. 어디 넘어가죠? 여러분들 248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뭘 지정하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5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가 나올까?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지정권자만 있으면 좋은데 지정권자 때 지정을 뭐 하는 자가 있다? 요청하는 자도 있어요. 지정 요청자. 또 지정 요청자한테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다. 지정 제안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뭐 이런 것들이 지정과 관련된 자다 해가지고 쭈루룩 지정 관련자들이 먼저 나오죠. 두 번째는 뭘까?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그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 지정과 관련된 대상 지역. 세 번째 어떻게 지정하지? 뭘까? 지정 절차.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지? 지정 절차. 네 번째 지정고시 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개발구역하고 지정하면 이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뭐라 부른다? 지정고시의 효과라고 합니다. 지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고. 5번째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해놓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이다. 이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다. 도시개발구역이란 이 뜻은요. 도시를 개발하는 구역이란 뜻이잖아. 그죠? 개발하는 구역 그랬잖아. 그죠? Developing District. 개발 중에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도시개발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도시지역이야. 개발이 끝나면 이제 도시지역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거로 보는 시점이 있어.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지역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구역만 지정해놓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냐? 아까 지정고시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역이 지정되면 함부로 개발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잖아. 하려면 뭐 하더라고 그랬어?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웬만하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줘요. 이 친구가 저기 여기다 축사 좀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간다? 아줌마. 아니다. 여기는 아줌마가 아니다. 우리 아가씨. 거기는 지금 무슨 중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 있거든. 좀 있으면 사업 시행할 거야. 그럼 사업 시행할 때다 맨 놈을 축사를 짓냐? 안 된다, 야. 거기는 짓지 마. 그건 허가 안 내줍니다. 웬만한 건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가 없는 개발행위는 절대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못 받고 그냥 건물도 못 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잖아.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한단다?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구역을 지정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때도 구역 지정된 거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해제된 거로 보는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 해제 의제라고 한단다. 해제된 거로 보는 것들,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 거로 보는 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5가지 내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5가지 내용들 하나씩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